안녕하세요. 책을 통해서 주변에 많은 분들에게 뭔가 시너지를 내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뭔가 변화하고 성장하고 성과를 내기를 원하는 그런 작가 유길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또다시 이렇게 제가 더 해빙이라는 책 2탄을 준비했는데요. 1탄에서는 1장, 이게 총 6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에서 3장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오늘은 4장부터 할 거거든요. 근데 제가 다른 책보다도 이 책은 시간을 많이 이렇게 비중을 해서 하는 이유는 뭐냐면, 진짜 이 책이 내 인생의 최고의 책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기존에 이제 자기계발서도 저도 엄청 많이 읽었거든요. 제가 이제 리더스 클럽이라는 독서 토론 모임의 회장도 하고, 모임을 2000년부터 시작해가지고 거의 18년 정도 하면 제가 회장도 하고, 책도 많이 읽고 하면 자기계발서도 엄청 많이 읽었는데, 기존의 저의 어떤 그런 생각이나 패러다임을 확 깨주는 그런 책인 것 같아요. 그전에는 일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지 않았는데 앞으로 가지게 될 거, 내가 원하는 거, 간절히 원하는 것 쪽에 계속 뭔가 몰입하고 목표를 가지고 계속 저도 일면 그렇게 움직였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계속 일면 뭔가 허탈하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힘들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 책은 그런 것을 이렇게 내려놓게 하고 지금 가지고 있는 거, 지금 가지고 있는 거, 뭐 금전적인 거랄지 아니면 강점이랄지 아니면 가지고 있는 물건이랄지 아니면 뭐 재산이랄지 아니면 기존에 없음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지금 현재 있음에 초점을 맞춰라 하면, 만약에 여기 안경 렌즈를 끼웠다 하면 옛날에는 없음의 렌즈에서 있음의 렌즈로 한번 바꿔봐라 하면, 그럼 모든 게 지천에 알면, 모든 게 알면 다 알면 막 있는 거 투성이다 알면 풍요롭다, 풍요롭다. 이 해빙이라는 책도 있고, 제가 이렇게 핸드폰, 아이폰 쓰거든요. 아이폰도 있고, 아이폰 해가지고 통해서 막 동영상도 보고, 제가 노래도 좋아하니까 노래도 듣고 막 이러면, 축구 이렇게 좋아하니까 손흥민, 그 다음에 박지성 막 축구 거의 매일 보거든요. 옛날에 했던 그 게임이나 막, 그러면 막, 그리고 이제 요새 최근에 이제 유튜브 뭐 미스터 트롯이나 미스터로 했잖아요. 근데 노래 좋아하니까 막 옛날 케이팝이나 이런 것도 그렇고 막 좋아하니까 계속 이제 들으면 막 힐링이 되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 내가 아이폰을 가지고 있다 하면, 내가 아파트 가지고 있고 하면, 그 전에 없는 것 쪽에 해가지고 계속 해가지고 더 막 목표 하다 보니까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것에 잘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제가 지금 3번 정도 봤거든요. 3번 정도 했거든요. 근데 너무 편안하고 너무 알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이제 휴자동에서 살면 그 아파트에서, 집에서 이제 카네기 사무실에 이제 출근할 때도 걸어서 오거든요. 한 30분 정도 걸려요. 그러면 막 옆에 막 천변에 막 꽃이 막 쫙 펴있거든요. 그러면 옛날에 그냥 스치고 지났는데 막 꽃을 막 찍고 막 이러면 또 찍고 막 이러면 또 막 그 나무에서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막 새싹 돋아나면 찍고 막 이러면, 그거 너무 찍으면서 막 이렇게 즐거워하고 이러면, 고마워하고 이러면, 그 다음에 그 좋은 것을 또 누군가한테 이렇게 보내주기도 하고, 공유도 하고, 카톡에 공유도 하고, 그러니까 막 그분들도 좋아하는 거예요. 아, 멀리 있는 게 아니구나 아니면, 가까이 있구나 아니면, 그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좋구나 아니면, 그런 걸 알면 내가 이 책을 통해서 많이 막 실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 책은 진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더 해빙이라는 책은, 이 책은 진짜 많이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냥 보고 기존에 그냥 자기발서 중에 하나네 그냥 대충 읽고 아니면 읽다가 멈추고 이런 게 아니라 계속 보고 또 보고 읽으면 의미도 이렇게 해석을 해보고, 여기 안에 그냥 읽으면 쉽게 쫙 읽히지만요, 들여다보면 엄청 읽으면 떼고 있는 내용들이 엄청 많거든요. 양자물리학 나오죠. 감정 나오죠. 읽으면 또 읽으면 뭐 여러 가지 읽으면 부자 마인드 나오죠. 그 다음에 뭔가 이렇게 의사결정할 수 있는 CEO들이 의사결정할 수 있는 핵심이 나오죠. 읽으면 그 벌써 사장이 키포인트가 뭐냐면요, 불안해서 해방되려면 어떻게 하냐, 그게 나와요. 그런데 해빙의 교훈은 뭐냐면, 이 순간을 사는 것이 모든 것을 바꾼다는 거예요. 이 순간을 사는 것이 모든 것을 바꾼다. 이 순간을 사는 것이 모든 걸 바꾼다. 그런데 이게 쉽지 않잖아요.
이 순간을 사는 게 진짜 핵심인 거다 알면. 저는 이제 이걸 계속 곱씹어 들면 묵상을 한번 해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들여다보니까 예전에 뭐 철학계 막 대가나 이런 사람들이 계속 몰입하고 일면 막 몇 년 동안 막 해가지고 막 명상하고 이런 게 아마도 이런 걸 하지 않았다면, 지금 이 순간을면, 지금이 중요한 거다 알면, here and now 일면, 지금 이 순간을 즐기고 일면, 지금 가지고 있는 거 지금 느끼고 일면, 충만한 게 느끼고 일면, 과거 너무 생각하지 말고 미래 너무 생각하지 말고 지금 현재에 충실하다 알면, 그리고 지금 가지고 있는 거 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충분히 느껴라 알면, 느끼고 또 느껴라. 이것을 이 더 해빙에 일면, 홍주연 작가님은 기자 출신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이분이 뭔가 변화를, 뭔가 더 많은 어떤 지금의 삶에서 새로운 뭔가 전환점을 만들기 위해서 이서윤 구루를 만나가지고 일면 뭔가 삶이 이렇게 변화되는 그런 모습들을 쫙 닮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천하기도 좋아요. 실제로 하면 뭔가 내가 이렇게 행동하기도 좋아. 왜냐면 이거 따라하기 하면 되니까, 모델링 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이 책의 매력은 그런 것 같아요. 이서연 구루라는 그런 멋진 분, 세계 0.01%의 그 분들을 읽면 뭔가 면담을 해주고 인사이트를 주고, 이런 분의 어떤 그런 뭔가 영감이나 통찰을 이 홍주연 작가님이 쫙 해가지고 막 몇 번 막 프랑스에서 만나고 미국에서 만나고 또 어디 일본에서 만나고 계속 만나면서 인터뷰해가지고 그 엑기스를 여기다 집대성 해놓은 거잖아요. 진짜 너무 좋은 내용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책 속에 이제 내용으로 또 들어가 보면 그런 게 나와요. 여기 뭐라고 나오냐면, 해빙의 핵심은 편안함이에요. 이서연 구루가 하는 얘기예요. 진정한 편안함이란 내 영혼이 원하는 것과 행동이 일치될 때 느껴지는 감정이거든요. 흘러가는 물 위에 떠 있으면서 자연스럽게 몸을 맡기는 느낌이죠. 이 감정이 바로 우리를 부자로 이끌어주는 신호예요. 편안함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잔잔한 물 위를 떠가는 그런 느낌, 그런 편안함을 느끼는 게 중요하다면, 너무 과거에 연연하지 말고 미래 쪽에 막 포커싱을 두고 막 달려가다 보면 편안하지가 않잖아요. 불편하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 쪽에 뭔가 예전에 과거치 후회를 하고 미래에 가지고 있을 것을 막 열면 내가 뭔가 욕망을 하고 간절히 원하고 막 그러다 보면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냥 지금 현재에 머물러라 알면, 현존하라. 그게 편안함이다 알면, 그게 자연스러움이다 알면, 그것을 이서연 구루가 우리한테 메시지를 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 일면 내 앞에 우리 이서연 구루가 있다고 생각하고, 홍주연 작가님은 이분을 통해서 계속 변화를 하고 막, 이 책이 일면 국내에서 출간이 된 게 아니라요, 미국에서 선출간이 됐어요. 선출간을 21개국인가 아니면 판권 계약을 하고 뭐. 거꾸로 열면 미국에서 영문판이 나오고 거꾸로 우리나라한테 역수출된 거예요. 그 정도로 열면 막 그 외국인들이 막 이렇게 여기 느낌 같은 거 보니까요, 너무 막 변한 사례들도 많고, 그게 멀리서 있는 게 아니라 가까이 있다 하면, 근데 가까이 있으면서 막 너무 행복하고 그런 느낌들이 막 이렇게 오는 거예요. 내 사례들을 보면. 그래서 이제 너무 막 좋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제 마인의 사례도 있어요. 마인의. 근데 마인도 어떤 게면 이게 어떤 내가 어떤 언어를 쓰는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마인도 내가 막 왜 이렇다나 알면, 뭐 기분 나쁘네 알면, 불편하네 이런 말 안 쓰고요, 그냥 편안하지 않다 알면, 그렇게 썼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우리 뇌가 뒤에 있는 부정어는 인식을 하지 못한대요. 그러니까 편안하지 않다 그러면 편안만 인식한다는 거예요. 항상 열면 불편하더라도 열면 힘든 일이 있어도 지금 내가 편안하지 않네? 항상 긍정의 마인드를 가지고 해빙을 실천한 거죠. 그래서 뭔가 편안함을 각인하는 게 중요하다면, 편안함을 각인하는 거. 그 편안함을 각인하려면 어떻게 되냐? 부정적인 언어를 되도록이면 사용하지 않고, 내가 짜증나네 이런 말 하지 말고, 내가 좀 힘들어도 편안하지 않다 이런 말, 이렇게 쓰는 것이, 의도적으로 쓰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일면 있음을, 긍정 에너지를 각인시키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부자들은 부의 근력을 키운대요. 그래갖고 무의식에 계속 그걸 프로그래밍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하고 책 속에 있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신체를 이렇게 팔을 이렇게 굽히잖아요. 굽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또 피고, 그리고 굽히면서 피기를 동시에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정이 예를 들면 이게 막 스트레스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편안하고 이게 동시에 가질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긴장되고 스트레스 이런 것보다는 뭔가 편안함 쪽에 면 항상 그걸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부자들이 선택하는 삶이다. 그러면 그 부자들이 원래부터 부자가 아니라 그런 부자의 에너지, 그 에너지, 긍정 에너지가 있으면 결국은 그 사람들을 부자로 만들어오고 더 부자로 만드는 거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에너지가 원인이고 부자, 그 물질은 결과다 알면. 그러니까 긍정의 감정 에너지를 계속 뭔가 각인하는 게 중요하다. 있음을 입력하는 거 중요하다. 없다는 게 초점을 맞추지 말고 있음에 초점을 맞추는 게 중요하다. 이제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의 근력을 키우는 해빙이 뭐냐? 여기 이제 책 속에 나와 있는 건데 한번 읽어드리면, 돈을 쓰는 그 순간에 나에게 건강한 소비를 할 수 있는 돈이 있음에 감사하고 그 기쁨을 만끽하면 된다. 그런 얘기거든요. 너무 간단하죠. 돈을 쓰는 그 순간에 나에게 건강한 소비를 할 수 있는 돈이 있음에 감사하고 그 기쁨을 만끽하면 된다. 돈을 쓰면서 어떻게 기뻐하냐면, 근데 그건 선택의 문제거든요. 돈을 쓰면서 돈이 막 이러면 내가 이거 막 사야 되네, 뭐 이게 막 나왔네, 고지서가 나왔네, 뭐 이거 뭐 세금 내야 되네, 아니면 뭐가 빠져나가네, 막 그러면 들면 돈을 쓰면서 들면 부정을 선택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돈을 그 쓰는 순간에 돈이 이거 있으니까 내가 그걸 돈이 빠져나가는 거고, 아니면 돈을 쓸 수 있는 거잖아요. 커피를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있음에 감사하고 그 기쁨을 만끽하면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이게 결국에는 뭐냐면 멘탈 관리가 중요하잖아요. 멘탈. 시오나 리더들 뭐 많은 분들에게 있어서 하면, 왜냐하면 바이오로진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런데 멘탈 관리의 핵심은 없는데 초점을 맞추면 계속 이러면 사람이 다운되잖아요. 그러니까 있음에 초점을 맞추라. 그리고 여기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와요. 불안할 때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불안할 때. 그럼 그에 대한 해답을 이소연 열명 구루님께서, 작가님께서 이야기해 주는데, 불안은 자연스러운 감정이에요. 마치 배가 파도에 흔들리는 것처럼. 배가 막 가면 파도에 하고 흔들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불안은 자연스러운 감정이다. 지금 단기적인 재정 목표를 향해 가고 있다면 실컷 불안해 하셔도 된다. 돼요. 다만 중요한 것은 불안에 빠져 목표를 잃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지금 부자로 향하는 항해를 하고 있어요. 목표 지점은 당연히 부자가 되는 것이죠. 항해하다 보면 때로는 배가 파도에 심하게 흔들릴 수도 있고 뱃멀리를 할 수도 있겠죠. 문제는 이러다 배가 난파하면 어쩌나 하고 불안에 굴복한다는 데 있어요. 배가 흔들리는 것도 항해의 일부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이게 핵심이 뭐냐면, 내가 뭔가 이렇게 할 때 불안도 자연스러운 감정인 거다. 그러니까 배가 흔들리는 것도 항해의 일부다. 항해를 하는데 배가 안 흔들릴 수는 없잖아요. 그잖아요. 그죠? 배가 안 흔들릴 수 있나요? 계속 그냥 평안하게 갈 수 있나요? 아니잖아요. 때에 따라서는 태풍이 불 수도 있고, 아니면 뭐가 막 바람이 불 수도 있고 해가지고 흔들릴 때도 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삶의 여정에 있어서 때에 따라서 흔들릴 때도 있는 거다. 그건 자연스러운 감정이다. 그거 너무 의식하지 말고, 아니면 쫙 해가지고, 그럴 때는 그렇게 해서 감정 느끼고 편안한 감정으로 다시 또 선택을 하라. 그건 일시적인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책 속에 이제 그런 게 나와요. 지금 흔들린다 해도 우리는 계속 목적지를 향해 나가고 있음을 잊지 말아요. 이선이 구루가 하는 얘기예요. 여전히 안전해요. 불안을 목적지에 도착하는 과정에 일부러 받아들이면 그것을 떨쳐내기에 과장된 행동을 하지 않을 수가 있지요. 마음이 실컷 불안해하고 조바심을 내도록 두고 영혼이 이끄는 대로 편안함을 따라 행동하세요. 그럼 자연스럽게 행운을 끌어올 수 있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불안할 때 있잖아요.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게 중요하대요. 사람들하고 막 어울리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고 뭔가 내공을 기르는 게 중요하다. 근데 내공을 기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책 속에 팁이 있는데 나 자신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져가지고 뭘 하냐면 뭐 목욕을 해도 좋고 명상을 해도 좋고 책을 보면서 자신의 마음을 돌봐도 좋고 뭔가 오직 자신을 돌보는데 약간의 시간을 쓰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불안할 때. 불안할 때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봐라. 막 어울리고 막 어디 가고 막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나만의 시간을 가져가지고 나한테 투자를 해라. 그게 일면 불안을 내서 벗어나는 거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제 책에 보면 해빙을 하고 불안을 다스리는 방법이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책이 진짜 그런 말을 해요. 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지지 않는데요. 이건 진짜 내가 이 책을 읽으면서 가장 쇼킹했던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간절히 원하잖아요. 간절히 원하라고 하잖아요. 다 모든 책에서. 근데 간절히 원하면 간절히 원한다는 건 뭐냐면 지금의 없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지금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지금 없는 것을 뭔가 나중에 나는 하겠다 이거 초점을 맞추는 거기 때문에 없음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강박관념이 들고 불안하고 힘들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간절히 원하지 마라. 지금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춰라. 이게 기존의 그 책들하고 각도가 아니면 180도 확 달라진 거예요. 여기 이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한번 진짜 정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책 읽으시면서. 뭐라고 하냐면요. 간절히 원하는 마음은 결핍에 집중하는 거예요. 나한테 지금 없다고 느끼기에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근데 만약에 해빙은 그 반대 방향이라는 거죠. 간절히 원하는 것이 없음을 향해 가는 거라고 하면 해빙은 있음을 향해 가는 거라고. 해빙은 물살에 튜브를 타고 편안하게 흘러가듯 흐름에 몸을 맡기는 것이죠. 왜냐하면 있음에 초점을 맞춘 거니까. 자연이 순탄하고 평안할 수밖에 없어요. 반면 간절히 원하는 것은 거칠거칠한 돌 바닥 위에서 무거운 상자를 힘껏 미는 것과 비슷해요. 미는 힘이 셀수록 그 반발 때문에 마찰력도 강해진다는 거죠. 이거거든요. 그래서 해빙을 할 거냐 아니면 간절히 원할 거냐 이거 둘 중에 일면 선택의 문제라는 거죠. 그런데 저는 간절히 원하는 대신에 해빙을 선택하기로 했거든요. 지금 가지고 있는 거,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내가 가지고 있는 강점,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 제가 지금 돈은 많지는 않지만 지금 가지고 있는 돈, 여기에 집중을 하기로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풍요로워지는 거예요. 그냥 그거 하나 초점을 바꿨을 뿐인데. 핵심은.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책 속에 보면 해빙노트를 쓰라고 하거든요. 해빙노트. 해빙노트를 쓰는데 쓰는 방법은 그냥 나는 뭐뭐를 가지고 있다. 간단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가지고 있다. I have. 나는 느낀다. I feel. 하고 감정을 표현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에 매일 쓰는 것도 좋지만 매일 쓰는 건 부담될 수도 있으니까 3, 4회 정도만 써도 된다. 여기 이제 하나 사례를 들면 여기 이서연 구류를 통해서 이제 홍주연 작가님이 알면 실제로 해빙노트를 쓴 사례가 나오는데요. I have. 대출금을 갚을 돈이 있다. I feel. 돈이 있다고 생각하다 기분이 좋아졌다. 해빙을 하는 한 대출금 내는 날도 두렵지 않다. 이렇게 간단하게 I have. have. 그 다음에 feel. 이렇게. 그렇게 하면 되는 거고 해빙노트. 결국에는 이 해빙노트를 쭉 쓰다 보면 이렇게 동선이 이렇게 파악이 되고 내가 힘들 때 그 해빙노트를 통해서 힐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분명 부와 풍요로 향하는 흐름이 있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강점이라는 거예요. 이 해빙노트의 강점은. 그런 이야기를 책 속에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보면 행운의 법칙이 나와요. 행운의 법칙. 책 속에. 도대체 어떻게 하면 행운이 오는 거냐 하면 하고 해빙에 관련돼 가지고 실천 방법이 나오거든요. 가지고 여기 직접 해서 쭉 해가지고 이제 막 사례가 나와요. 실제로 이제 이서윤 글을 통해서 홍지연 작가님이 계속 이렇게 실천하는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너무 사례가 직접적이고 우리가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 부분은 한번
여러분들이 내용을 쭉 읽어보시면 되고, 진짜 아주 리얼한 직접 행동으로 옮긴 사례들이 이 안에 이제 그득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따라하기만 하면 될까, 따라하기만. 그리고 운의 법칙에 관련돼 가지고 이제 여기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주역에 그런 말이 나온대요. 뭐냐면 적선지가 필류여경. 근데 이 말이 뭔 말이냐면, 선행을 쌓은 집안에는 반드시 경사스러운 일이 있다. 여기서 선행이란 남은 물론 나 자신에게도 이로운 일을 말해요. 상대방을 이해할 때 느껴지는 기쁨, 그 마음을 잘 간직하다 보면 앞으로 반드시 좋은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주역의 적선지가 필류여경이다. 이게 운의 법칙인 것 알면 그런 거고,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또 핵심은 행운의 법칙, 운의 법칙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행운이 덧셈으로 오는 게 아니라 곱셈으로 온대요. 그러니까 이 말의 핵심이 뭐냐면, 기존에 일면 그런 거예요. 행운은 곱하기라는 거죠. 내 노력이 만약에 0이면 거기에 행운을 곱해도 결과는 빵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행운의 법칙의 핵심이 뭐냐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을 뭔가 지금 내가 뭔가 몰입하는 것을 몰입한다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노력을 해야 그게 행운이 왔을 때 곱셈으로 되는 거지, 곱셈이 그 효과가 발휘가 되는 거지, 만약에 행운이 왔는데 내가 노력을 안 하고 있으면 0인 거잖아요. 그러면 빵인 거다 알면 행운이 와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노력의 핵심은 뭐냐? 여기서 이제 알면 이 책의 핵심 중에 하나인데, 노력의 핵심은 해빙을 실천하는 거다 알면, 지금 내가 가진 게 많이 없어도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초점을 맞추고 계속 움직여라 알면, 1달러 있어도 알면, 단돈 10,000원이 있어도 있음에 초점을 맞춰라 알면, 그런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얼마든지 이것을 알면 내가 실천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아주 작은 금액이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소소한 거라도 알면, 내 주변에 있는 걸 알지, 컴퓨터, 핸드폰 다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거 있음을 그냥 기존에는 그냥 의식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있음에 초점을 맞추고 그것을 알면 내가 가지고 있다 알면, 그리고 감사의 마음, 느낌, 그다음 기쁨, 이런 것을 느끼라는 거죠. 이런 감정이 알면 감정을 나타내 보라는 거죠.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게 운의 법칙이 있잖아요. 그것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여기 이제 또 칼륨도 나오고요. 그 심리학 쪽에 관련돼 가지고 무의식에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또 전문적인 내용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 관련돼 가지고 이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우리의 무의식은 행운을 불러들이는 방법을 알죠. 운의 세계란 비가 온다고 했는데 오지 않을 수 있는 일기예보와 달라요. 뿌린 대로 거두는 자연의 섭리를 따르죠. 우리는 무의식에 행운의 씨앗을 뿌리고 때가 되면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 열매를 수확하게 돼요. 그러니까 계속 뭔가 알면 해빙을 실천하고 움직이고 사람들한테 베풀고 그렇게 하게 되면, 그것은 알면 자연의 법칙처럼 당신은 분명히 알면 부를 뭔가 얻을 수 있는 거다 알면, 여기서 이야기는 38억에서 76억, 37억에서 76억, 그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거다. 그러니까 결국 핵심이 뭐냐면 노력을 해야 되는 거다. 그리고 노력이 다른 게 아니고 행운을 만약에 거머쥐려면 하늘에서 뭐가 뚝 떨어지고 이런 걸 생각하지 말고 지금 가지고 있음에 감정에 충실하라 알면, 지금 이 순간 가지고 있는 게 충실하라. 그런 얘기를 계속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러면서 알면 해빙이란 도대체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예요. 해빙이란 무의식에 있음을 각인시키는 방법이다 알면, 의식과 무의식 있잖아요. 이렇게 의식과 무의식은 대부분 빙산에 많이 비유를 하잖아요. 빙산 보이는 것을 의식이라고 하면 밑에 보이지 않는 그 바다 밑에 있는 걸 무의식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뭔가 무의식 속에 계속 있음을 각인시키는 방법이 해빙이다. 무의식이 꿈틀거리면 의식 쪽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잖아요. 우리 생각이 현실이 되는 거잖아요. 생각이 물질이 되는 거고 그러면 뭔가 현실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계속 내가 있음에 초점을 맞추고 적은 거지만 초점 맞추고 열면 계속 있음 풍요 하다 보면 그게 긍정의 에너지로 열면 계속 열면 내 몸을 휘감고, 그리고 결국은 그게 결과로 열면 부로 열면 결과로 나오는 거다. 물질로 나오는 거다. 그러니까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와 그 다음에 열면 부자들하고 열면 가난한 사람들하고 열면 차이점은 뭐냐 열면 핵심이. 네, 여기 이제 그게 나오는 것 같아요. 부자들은 무의식에 돈이 있음을 입력하죠. 이소연 구루가 하는 얘기예요. 우리 뇌는 어떤 명령을 입력받느냐에 따라 그에 맞는 운의 흐름을 선택하게 되거든요. 과거를 정의하는 것은 현재예요. 지금 깨달음을 얻는 데 도움이 됐다면 그 과거는 가치 있는 재산이 되는 셈이에요. 게다가 감사함은 더 큰 행운을 불러들이곤 하죠. 행운의 과학은 성공에서 행복하기보다 행복에서 성공하기를 가르치거든요. 그러니까 날팔도 에머슨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내가 기분이 좋아서 웃는 게 아니라 내가 웃기 때문에 기분이 좋아지는 거고 행복한 거다. 에? 지금 내가 가지고 있음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적은 거지만 하면 그게 긍정 에너지로 계속 일면 나한테 일면 자꾸 우주로 전파도 되고 그게 뭔가 일면 계속 뭔가를 끌어들인 거다 일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여기서 중요한 그 용어를 하나 설명을 하는데 어떤 이야기냐면 상생의 이야기를 해요. 해빙의 가장 높은 단계는 상생이래요. 상생은 뭐냐면요. 음양오행에서 서로 도움을 주며 조화를 이루는 것을 상생이라고 해요. 근데 여기는 그 내용을 한번 잠깐 읽어드리면 해빙의 파워를 가장 확실하게 증폭시키는 방법이 있죠. 있음에 대한 기쁨과 감사함이 나를 채우고 넘쳐서 상생의 마음이 되는 거예요. 좋은 인연에 투자하고 가진 것을 나누는 것처럼 있음을 확실하게 새기는 방법도 없거든요. 그리고 그 마음이 결국 자신에게 더 큰 부로 돌아오게 되죠. 다시 말하면 상생은 자신의 부에 대한 가장 확실한 투자예요.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상생이란 내가 먼저 베풀면 우주의 에너지가 돌고 돌아가지고 나에게 큰 행운으로 돌아온다는 그런 의미로 이 이서윤 작가님께서는 구루님께서는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상생의 어떤 이런 마음을 갖는 게 선한 영향력이고 사람들한테 에너지를 주는 거고 결국에는 그렇게 하면 귀인을 만날 수 있고 또 귀인을 만남을 통해서 또 내가 알면 또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거고 또 나한테 부가 알면 오는 거다 알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계속 이제 이런 부분을 강조하는 거예요. 이서윤 구루님께서 깨달음 얻은 바를 알면 스승이란 이런 그분들한테 어렸을 때, 10대 때 그 스승의 조언 중에서 이서윤 구루가 가장 있는 그 성찰하고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계속 곱씹어서 명상하고 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게 이제 부의 비밀이기도 하대요. 근데 이제 그 내용이 뭐냐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일은 사람을 알아보고 믿고 그에게 투자하는 거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일은 사람을 알아보고 믿고 그에게 투자하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제 행운의 길을 걷다라는 마지막 장인데 여기는 실제로 이제 그런 얘기 나와요. 어떤 얘기 나오냐면 그 이제 이서윤 구루를 통해서 우리 홍주연 작가님이 계속 변화하고 해빙을 실천하면서 이렇게 부도 증식하고 마인드도 바뀌고 또 이제 책도 이런 책도 뭔가 이렇게 발상을 해서 발상의 전환을 통해서 국내에서 일면 책을 안 내고 미국에서 이렇게 출간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일면 그랬던 것 같아요. 이 홍주연 작가가 뭐냐면 과연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삶은 무엇일까? 어떻게 해야 내가 원하는 삶을 향해 나갈 수 있을까? 그게 이제 혼자 고요한 그런 시간을 가지고 계속 질문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떠오른 그 이서윤 구루님의 이야기가 뭐냐면 평상시 우리의 눈은 세상과 다른 사람을 향해 있죠. 하지만 혼자 있는 시간을 가지게 되면 그 눈을 나 자신에게 돌릴 수 있어요. 그럼으로써 스스로와 소통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삶, 내가 원하는 삶을 향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은 혼자만의 어떤 고요한 시간을 가지면서 해빙을 하라. 사람들하고 같이 이제 부대끼면서 배우고 귀인들 만나고 이야기 나누고 그렇게 하면서도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가지고 뭔가 묵상하고 그 다음에 해빙을 하고 있면 그런 시간을 갖는 게 진짜 중요하다 면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중간에 이제 이렇게 사람들을 만날 때 이렇게 악연을 만날 수 있잖아요. 근데
악연에 빠지는 이유라는 여기 장이 있거든요. 근데 저도 이 장도 제가 이제 중간에 이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많이 만나다 보니까 중간에 이제 그분들을 만나가지고 제가 힘든 경험이 몇 번 있거든요. 지금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이 장도 공감이 엄청 많이 갔던 거예요. 이 장을 읽으면서 마음도 아프고 제가 이제 그 선택을 잘못했기 때문에. 근데 이미 선택은 되돌이킬 수 없는 거잖아요. 이미 과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후회는 하지 않는데 너무 마음이 아프고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 이제 어떤 게 나오냐면 기다림에 대한 고전도 나오거든요. 가지고 기다릴 때 가장 필요한 것은 믿음과 확신이다. 그 주역에 나와 있는 내용이 쭉 나오는데 이 내용도 너무 좋았어요. 네. 기다릴 때 가장 필요한 것은 믿음과 확신이다. 그러니까 주변에 일면 악연에 빠지지 않고 뭔가 귀인을 만나는 게 필요하다. 그러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홍주연 작가님 그런 거예요. 이서연 쿠루님한테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이렇게 하니까 뭐라고 했냐면 사람들이 악연에 쉽게 빠지게 되는 이유는 과도한 기대 때문이래요. 그러니까 상대에게 받기만을 바라는 마음에 자신의 눈을 멀게 하죠. 반면 먼저 준다, 받은 것보다 더 많이 돌려준다는 마음이라면 악연을 피하고 좋은 인연을 만날 수 있다. 사람들이 악연에 빠지기 쉬운 이유는 뭐냐면요, 과도한 기대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읽으면서 그랬던 것 같아요. 내가 그 상대방한테 너무 과도한 기대를 했구나. 그래서 악연으로 이어진 거구나. 근데 이 장을 진짜 너무 감명 깊게 읽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뭔가 기대를 좀 낮추고 앞으로 사람들을 만날 때 내가 먼저 주고 알면, 더 많이 돌려주고 알면, 그래야 되겠다 알면,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이제 그런 것도 나와요. 뭐냐면 여기 이제 책 속에 나와 있는 건데, 마음이 흔들리면 잡다한 사물이 생기지만 마음이 고요하면 잡다한 사물이 사라진대요. 그러니까 항상 편안함, 자연스러움을 갖는 게 중요하다 알면. 그리고 토성 리턴이라는 그런 내용도 나오거든요. 인생에 토성 리턴 시기가 있다. 그때 인생의 퀀텀 점프를 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시기가 보통 28에서 30세, 58에서 60세. 근데 꼭 이 시기만 퀀텀 점프를 할 수 있는 거냐? 그건 아니다. 내가 얼마든지 그것을 노력을 통해서, 헤딩을 통해서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다. 그리고 이 책 속에 또 좋았던 내용이 뭐냐면 줄탁동시가 있어요. 줄탁동시. 이 의미는 뭐냐면 그 뿅아리가 이제 깨어나기 전에 안에서 탁탁탁 찢는 게 줄이잖아요. 바깥에서 이제 어미 닭이 탁탁탁 때리는 게. 이제 그게 동시에 이루어지면 뿅아리가 이제 깨어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계속 노력하는 게 필요하다. 그러니까 헤딩을 실천하고 그러면 행운이 왔을 때, 누군가를 만났을 때 기가 막힌 절묘한 조화를 통해서 줄탁동시를 이룰 수 있는 거다. 아름다운 하모니를 연출할 수 있는 거고 결국에 부를 창출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고정관념을 깨라 알면, 기존에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빼라. 그 틀에 박힌 거 너무 생각하지 말고 깨고 나와라 알면. 그래야 알면 제대로 보는 거다. 기존에 계속 없음 하면서 초점을 맞췄다고 한다면 있음의 렌즈로 바꿔라 알면. 그게 알면 가장 중요한 거다. 헤딩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감정이다 알면. 지금 현재 느낌을 갖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을 한번 읽어드리면, 감정에 대한 고정관념은 과학적 진실이 아니에요. 그것은 사회적 통념일 뿐이죠. 문제는 사람들이 거기에 묶여있을 때 생겨요. 고정관념은 사람을 특정 감정에 얽매여 이미 닫혀버린 문만 바라보게 만들거든요. 고개만 돌리면 새로운 문이 열렸는데 그것을 보지 못하게 하죠. 기존에 알면 틀에서 벗어나와라 아니면. 고정관념을 깨라!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 이제 보면 거의 이제 뭐 마지막 장까지 왔는데, 매트릭스를 탈출하라. 기존에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틀, 앞에 있는 고정관념을 깨는 거하고 관련이 되는 거예요. 그걸 깨고 튀어나와라. 나와라. 그게 중요한 거다. 그러면서 이제 매트릭스 대화 중에서 그 영화 쪽에 나오는 그 한 대목을 이야기해 주거든요. 나는 내 마음을 자유롭게 해줄 것이다. 하지만 나는 그곳을 가는 문까지만 보여줄 수 있다. 그 문을 통과해야 하는 것은 바로 너 자신이다. 결국 매트릭스를 깨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거예요. 아무도 대신할 수 없는 거다 알면. 그러니까 내가 행동으로 옮기는 거 알면. 그게 중요한 거다. 내가 행동으로 옮기고 지금 알면 소소하지만 작은 거지만 가지고 있는 거, 그런 것을 알면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적은 돈이라도, 적은 거라도 알면, 가지고 있으면 입력에 알면
있음에 집중하고 몰입하라 하면 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길을 아는 것과 그 길을 걷는 것은 다르잖아요. 이제 그런 내용이 여기 나오고 핵심은 이제 그런 것 같아요. 핵심은 전체적으로 보면 감정이라는 그런 키워드가 있고 그다음에 감정이 중요한 거다. 기존에 계속 이성적인 그런 뭔가 이렇게 계속 이성을 중시하고 이성적으로 이렇게 판단해야 한다 그러잖아요.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내 감정에 충실한 게 중요하다. 지금 현재 이 순간 지금 가지고 있음에 집중하는 거 이게 중요한 거다. 결국에 그게 부자 마인드인 거고 그 다음에 CEO들한테 리더들한테 필요한 거다. 그러면 얼마든지 하면 내가 지금에 가지고 있는 것을 얼마든지 새로운 어떤 그런 탈출구를 만들 수 있다. 고정관념을 깨라 알면 계속 막 열면 없는 거 가지고 없는 것에 막 간절히 원하지 말고 과거 쪽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작은 거라도 소소한 거라도 알면 얼마든지 하면 지천에 널려 있다. 그리고 자연 속에도 답이 있다 알면 그냥 지나치지 말고 있음에 감사하고 알면 기뻐하고 알면 그걸 느껴라 알면 그리고 헤빙노트를 써라 알면 써라 계속 반복해서 써라 그리고 알면 계속 실천하라 헤빙을 실천하라 몸소 실천하라 알면 걸으면서 알면 책을 읽으면서 아니면 돈을 쓰면서 작은 커피 한 잔이라도 알면 작은 금액이 들어왔다라 할지라도 알면 그냥 900원 들었어도 1000원이 들었어도 그것에 기뻐하고 알면 너무 막 알면 아주 작은 소소한 거라도 알면 그리고 여기 이제 책 속에 나와 있는 건 아니지만 아주 작은 일이라도 팔짝팔짝 뛰면서 알면 기뻐하라 알면 그러면 분명히 여러분들이 원하는 부 여러분들이 원하는 행운을 끌어당길 수가 있다 알면 더 헤이빙의 이서연 구루, 이서연 작가님이 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 장장 시간 동안 이 책을 들어주셔가지고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여튼 여러분들을 건투를 기원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